해군의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군사 공조를 강화하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미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인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가 추가 배치됐고 한미 해군은 동해에서 연합 잠수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6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한 해군 해병대 장병들이 연합 상륙 작전을 주도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배치가 논의되고 있는 사드에 대해 전자파 유해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수중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연합 잠수함 훈련에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미사일 한 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해군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동해에서 연합 잠수함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손원일급 잠수함 김좌진함과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잠수함을 통한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양국 해군 간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고 연합 대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훈련입니다. 7,8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함은 길이가 115m에 이르고 13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합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533mm 어뢰를 장착할 수 있으며 잠항 능력이 뛰어나 작전 반경이 사실상 무제한이어서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개된 B-52 전략폭격기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한미 양국의 해군은 또 오는 17일부터 양국의 해상 초계기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연합작전 절차를 숙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에 있던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우리나라에 긴급 추가 배치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블리스 기지를 출발한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는 대형 미군 수송기편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8일에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So the Patriot missile system provides us the capability to defend critical assets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토마스 벤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미동맹의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를 요구하고 있다며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으로 추가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는 오산기지에 주둔 중인 미-35 방공포병여단에 배치돼 우리군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가 배치된 패트리엇3 미사일은 고도 30에서 40km에서 북한의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하층 방어 요격 미사일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세계 7개 나라가 참가하는 2016 코브라 골드 훈련이 한창입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 장병 440여 명도 참가해 연합 상륙 작전을 주도하며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 있는데요. 태국 현지에서 동행 취재하고 있는 김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 코브라 골드 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태국 한야오 해안입니다. 상륙작전 개시 명령과 함께 다국적군의 상륙 돌격 장갑차가 일제히 해안으로 돌진합니다. 우리 군의 장갑차를 중심으로 미군과 태국군 부대가 좌우에 자리 잡고 연막탄을 터뜨리며 거침없이 물살을 가릅니다. 이에 앞서 미군의 F-16 전투기가 매복해 있는 적을 폭격합니다. 수면 3m 상공까지 접근한 오스프리 헬기에서 대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상륙한 장갑차에서 장병들이 쏟아져 나오고 3개국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해안을 접수합니다. 코브라 골드 훈련은 유엔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다국적군이 무력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투입돼 분쟁을 종식시키고 안정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숙달하는 훈련으로 지난 1982년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 장병들은 이번 코브라 골드 훈련 기간 중 다양한 연합작전을 통하여 해군 해병대의 우수한 전투 수행 능력을 현시하고 연합 상륙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민사작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하기 시작해 올해 훈련엔 해군 해병대 장병 440여 명과 4,900톤급 최신형 상륙함, 천왕봉함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우리 군의 상륙 돌격 장갑차 8대와 K1 전차 넉 대도 참가했습니다. 특히 지금 제 뒤로 보시는 장면이 우리 해병대의 K1 전차가 태국 해안에 상륙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군의 전차가 우리 영토를 벗어나 다른 나라 땅에 상륙하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올해 훈련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서 7,9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으며 영국, 호주, 중국 등 16개국이 참관국으로 동참했습니다. This terrain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in the U.S. We have the beaches, but we don't have this kind of tropical woodland environment. So this is an opportunity for us to broaden our capabilities as a Marine Corps, training in these austere conditions, as well as working with partner nations, learning from them how they operate here and some of the best practices learned over the years. ดีใจครับที่เกาหลีได้มาฝึกร่วมด้วยในครั้งนี้เมื่อก่อนเราฝึกกันแค่ไทยกับอเมริกาแต่ตอนนี้มีเกาหลีมาร่วมด้วยผมก็รู้สึกว่ามันใกล้ตัวมากขึ้นกับเป็นคนเอเชียด้วยกันเนี่ยที่ได้มาฝึกเรากับเกาหลีก็ผูกพันกันมานานนะครับตั้งแต่สงครามเกาหลีแล้วเราก็ 이번 훈련에선 다국적군의 연합참모단 지휘소 연습과 한미일 해상 수색구조 훈련도 펼쳐집니다. 특히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안전하게 후송하는 비전투원 후송훈련에 우리 군이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19일까지 계속됩니다. 태국 한야오에서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드 배치의 적절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관해 사실 이상으로 잘못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한 장관은 사드 레이더는 최소 고각이 5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유해성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100m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100m 이상은 안전 구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파를 걱정해야 할 사람은 지역 주민보다 군 장병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더파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주변 우리 주민들이 아니라 그 기지 내에 근무하는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지역에도 또 별도로 그 내부에 펜스를 통해서 장병들을 이렇게 조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유지비가 연 6조 원에 이른다는 소문도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드 한 개 포대 유지비가 팩3 한 개 포대의 2배라고 볼 때 48억 원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사드가 전개되면 소파 협정에 의해 미치기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 사이버 테러 등 예측 가능한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이 핵 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도발과 함께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테러 또는 접촉 지역이나 접촉 해역에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접촉 해역 지역에서의 도발 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이버나 테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15일 53기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534명의 신입생도들은 앞으로 2년간 지덕체를 연마해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예 장교로 양성됩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생도와 가족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기 사관생도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입학식에서 여생도 20명을 포함해 모두 534명이 정식 사관생도가 됐습니다. 제53기 신입생들은 3사관학교의 기초군사훈련인 사격과 제식, 각계전투 등 5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이색 경력을 소유한 생도들도 포함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최정환, 최동혁 생도와 안우상, 안철우 생도는
각각 남매 사이로 나란히 53기 동기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5주 기초군사 훈련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군인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멋진 여군 장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사관생도로서 전공 과목과 군사학을 이수하게 되고 졸업할 때 2개의 학사 학위를 동시 취득하게 됩니다. 올해로 개교 48년째인 육군 3사관학교는 지금까지 15만여 명의 정예 장교를 양성했으며 53기 생도들은 2년 교육과정 이수 후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가 전군 병영생활관의 병사 수식용 공용 휴대폰을 무상으로 지원한 LG U+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LG U+는 지난해 9월 공용 휴대폰 임차 사업자 선정 시 전군 소요 공용 휴대폰 44,686대 3년간 무상 지원을 제안했고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12월까지 전군에 납품을 완료해 병사들이 병영 내에서 공용 휴대폰을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수여했으며 국방부와 LG U+ 관계자들이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LG U+는 북한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등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계기로 무상 지원을 결정했고 지난 1월 30일부터 전군의 공용 휴대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용 휴대폰 사업이 국군 장병의 사기 진작과 병영 문화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예 간호생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60기 예비생도들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국방뉴스에서는 나이팅게일의 후예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의 생생한 훈련 모습을 11회에 걸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생애 첫 총기를 받아든 예비생도들의 긴장된 순간, 그 첫 번째 이야기 함께 하시죠. 세계 유일의 군 간호 교육기관 국군 간호사관학교. 대한민국 육해공군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군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 간호장교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장교로서의 기본 군사 능력과 리더십, 전문 간호사로서의 실무 능력을 모두 갖춘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선배들이 닦아놓은 명성을 잇는 정예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쉽지만은 않은 길을 선택한 60기 예비생도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신고합니다. 예비생도 김채림 등 84명은 기초군사훈련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지원자 수 총 3,024명, 남자 45.5대 1, 여자 3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소한 국군 간호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의 입소식 현장. 대한민국 간호장교라는 큰 꿈을 품은 예비생도들은 4주간의 강도 높은 기초군사 훈련을 통해 민간인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어엿한 우리 군의 일원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기초군사훈련의 목적은 20여 년간 학생으로 자라왔던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품성과 자질, 국가가 남보관을 심어주어서 훌륭한 군인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현 918714 2015년 2월 25일 K2 소총 예비생도 임찬혁에게 수여한다. 예비생도 임찬혁. 군인에게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총기. 난생 처음 자신의 총기를 갖게 된 예비생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총기의 무게만큼 큰 책임감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처럼 다루라는 말이 있듯이 생도기간 분신과도 같은 총기를 소중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지급받은 총기를 나의 생명과 같이 아끼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지급받은 총기가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마련된 것임을 명심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선서를 한 예비생도들.
말뿐이 아닌 선서문 하나하나 기억하고 총기를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군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파병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고 싶은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와 군인의 꿈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간호사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대장 예비생도로서 이 소대를 한 명도 낙오 없이 끝까지 이끌어 나가 입교 때 이 인원 그대로 입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기 예비생도들과 함께 힘들거나 즐거우나 함께하며 열심히 훈련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기초군사 훈련에 앞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 전우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60기 예비생도. 군인의 기본 중의 기본, 제식훈련에 푹 빠진 예비생도들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네, 나이팅게일의 후예를 향해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해공군의 여러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육군의 전차 훈련 시범과 해공군의 독도해역 합동훈련 등 다양한 소식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전 육군은 초전박살의 전투력 완성을 금년도 교육 목표로 정하고 불태전의 군인 정신과 강인한 체력 그리고 각종 정도 높은 전술 전기를 다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2월 5일 육군 제8008 부대에서는 부대장을 비롯한 많은 장병들이 참관한 가운데 전차 초탄박살 훈련 완성을 위한 시범을 실시해 막강한 국군의 위용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비사격훈련, 축경포 실탄 사격훈련, 소부대 전술훈련을 병합한 전화기사격 야외 전술 기동훈련 등 호, 전, 포, 공에 협동하여 4단계로 나뉘어 실시된 이날의 시범은 시종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서 진지하게 실시됐습니다. 해군은 최상화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초계 전투함 진주함의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국민의 정성 어린 방위세로 한국 해역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이 경비함은 전방 해역에서의 경비작전과 후방 연안에서의 방어작전, 핵심 해역에서의 대잠작전 등 다각적인 해상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체적인 해공군 합동기동훈련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2월 15일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었습니다. 독도 인근 해공군 기동훈련은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독도에서 있은 우리 해공군의 합동기동훈련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 대외에 재천명한 것과 함께 그 어떤 외부의 침략에도 강력히 맞서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등 연쇄 도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야기된 남북 상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 국방TV에서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